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인도 땅에 세워진 허황우를 기리는 기념비와 그 비각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 중 하나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이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연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먼 인도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허황우의 전설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비각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공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진리를 따르고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두 나라가 앞으로도 더 깊은 교류와 협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인도 땅에 허황우를 기리는 비각과 비석이 세워졌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떻게 이토록 얽히고 설켜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승님, 저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연기의 법칙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하고 하나의 사건은 무수한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 연꽃이 피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 흙이 필요하듯 우리 삶의 모든 일도 여러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진다. 세월이 흘러 인도의 구자라트 지방에서 한 공주가 먼 나라, 지금의 한국으로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 그 공주가 바로 허황후였다. 허황후의 여정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었다. 그녀는 먼 길을 건너와 김수로 왕과 결혼하여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이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문화와 역사적 교류의 시작이었다. 세월이 지나 한국의 불교학자와 김해김씨 문중은 인도의 허황우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인도 주지사와의 협상, 돌을 수입하는 문제, 그리고 현지의 다양한 요구는 마치 허황우가 처음 항해를 떠날 때 겪었을 난관과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은 인연의 법칙 속에서 해결되었다. 여러 사람의 노력과 협조가 모여 결국 기념비와 비각이 세워졌고 그곳은 두 나라의 문화적 연결고리가 되었다. 이 일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나의 작은 인연이 어떻게 큰 변화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허황후의 여정과 기념비 건립의 과정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인연이 꽃을 피운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법칙은 모든 존재와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멀리 인도 구자라트 지역에서 한국의 남해로 이어진 허황우의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 구자라트 지방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예언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 먼 바다 너머 새로운 인연과 역사의 흐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허황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녀는 배를 타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도
그 시절 사람들에게도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지만 허황우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연의 부름을 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와 인연이 있으며 그 인연이 이어져 결국 큰 흐름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황우의 항해 또한 연기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친 파도와 어려움을 넘어 한국의 남해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설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으며 고대 인도에서 먼 동방의 땅으로 오는 것은 실로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김해김 씨의 시조인 김수로왕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며 한국과 인도 사이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허황우가 먼 바다를 어떻게 넘어왔는지, 구자라트 지역처럼 바다에서 먼 곳에서 어떻게 여정을 시작했는지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떤 인연이든 그 의미는 결과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듯이 허황우의 전설이 남긴 것은 역사적 사실 여부를 넘어선 교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 나라 사이의 인연이 불가사의하고도 신성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김해김 씨의 역사적 유산으로 자리 잡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세대를 거쳐 지켜온 신성한 연대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과 사건은 서로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인연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서로의 마음에 새겨진다. 멀리서 온 바람도 누군가의 여정을 따라가듯 인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연기법은 한 사람의 발걸음이 온 세상에 울림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작은 인연이 모여 큰 흐름을 이루고 그 흐름은 역사를 새롭게 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소중히 여겼고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잇는다. 모든 여정은 그 끝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인연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허황우의 여정은 인연의 바다 위에 새겨진 연꽃과 같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두 나라의 운명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 우리는 인연의 신비를 깨닫는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하셨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그 이유가 있다. 인연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 역사의 꽃을 피운다. 하나의 만남이 세계를 바꾸고 하나의 마음이 역사를 만든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인연에서 시작된다. 그 인연은 우리 삶의 길을 비춘다. 허황우의 발걸음이 바다를 넘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인연을 따라 한계를 넘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연은 모든 존재의 숨결이 되어 우리를 이어준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배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깊이를 설하시며 모든 어려움은 그 안에 숨겨진 배움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김해김 씨 문중과 한 불교학자가 허황우를 기리는 비문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김해김 씨 문중은 허황우의 유산을 기리고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더 깊이 잇기 위해 기념비 설치를 결심했습니다. 불교학자 또한 처음에는 이 계획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문중의 강력한 요청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것이 단순한 비문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공덕은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싹트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도 칼라나후라의 주지사를 만나 뜻을 전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 주십시오. 이 요구는 문중에게 커다란 도전이었지만 불교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보시를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닌 나눔 그 자체에 있다. 문중은 고민 끝에 학교 건립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병원은 어려울 것이라 전했고 주지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협상과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관계는 신뢰와 인내로 꽃을 피운다고 하셨듯이 주지사와의 대화는 서로의 신뢰를 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념비와 비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화강암을 인도로 가져오는 일은 물리적 거리와 관습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외국의 문화재나 돌을 들여오는 것에 부정적이었고 화강암의 수입은 저항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학자는 부처님의 고통을 넘어선 지혜는 인내의 결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결국 김해김씨 문중의 지원과 학자의 인내가 결실을 맺어 비문과 비각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인도와 한국이 서로를 향해 내민 손이었고 두 나라가 함께한 인연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진리 모든 인연은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는 가르침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고난 속에서 싹트고 인내와 지혜로 꽃핀다. 모든 도전은 우리를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나게 한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협상은 보시의 첫걸음이다. 인내의 끝에는 믿음이 서고 믿음의 끝에는 인연이 깊어진다. 작은 걸림돌이 큰 다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보시란 받는 것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뿌리이며 인내는 그 열매다.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잇는 다리 위에서 발견된다. 고난 속에서 빛나는 지혜는 부처님 가르침의 참된 모습이다. 주어진 어려움은 인연을 완성시키기 위한 단련이다. 협상과 나눔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의 평화를 이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인다. 문화의 장벽도 자비와 이해로 녹일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신뢰를 심어준다. 서로 다른 두 땅이 하나로 이어질 때 그곳에 인류의 진정한 가르침이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한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도의 허황우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 이후 지역 사회에서 실현된 진리였습니다. 김해김씨 문중의 노력과 불교학자의 인내가 결실을 맺으며 그곳에 야외 음악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지역 사회는 그 음악당을 통해 모여들었고 새로운 문화활동이 활발히 펼쳐졌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나눔은 복을 낳고 그 복은 다시 인연을 낳는다는 진리의 증거였습니다. 음악당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새로운 인연의 소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마음을 들으라.
그 안에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문화적 교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 이해와 자비의 다리를 놓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이러한 인연을 통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실천과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위해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호 보시와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인도의 지역 사회 발전에 필요한 교육 및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인도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의 씨앗은 사랑과 자비로 물을 주어야 자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나눔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념비와 음악당을 계기로 두 나라의 인연은 과거의 이야기에서 현재의 교류로 그리고 미래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처럼 인연의 씨앗을 심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두 나라의 공동 발전을 위한 길입니다. 작은 기념의 씨앗이 큰 인연의 나무로 자라난다. 하나의 선행이 수많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모든 인연은 자비의 물을 줄 때 꽃을 피운다. 나눔의 손길은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된다.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자비의 첫걸음이다. 공존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비로움은 마음을 열고 나눔은 마음을 잇는다. 음악처럼 진정한 인연은 조화 속에서 깊어진다. 진심으로 베푼 선행은 끝없는 인연의 사슬을 만든다. 문화의 나눔은 마음을 넘어서는 교류의 시작이다.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길 때 큰 평화가 온다. 마음의 나눔은 인류의 가장 깊은 언어이다. 상대의 기쁨에 귀 기울일 때 참된 우정이 싹튼다. 공동의 발전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비에서 비롯된다. 인연은 마음의 씨앗이 자라 서로를 연결할 때 완성된다. 허황우를 기리는 기념비와 야외 음악당이 세워진 인도 칼라나후라 지역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념비 주변에서 모여 서로의 문화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음악당에서는 전통음악과 새로운 음악이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인연은 바람처럼 찾아오고 자비로움으로 꽃핀다는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한 김혜김 씨 문중과 불교학자는 수많은 어려움과 협상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인도 주지사와의 대화, 화강암 수입의 문제, 병원과 학교 설립의 논의 등은 모두 이 과정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난은 깨달음을 위한 도구이며 인내는 마음의 가장 강한 무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노력은 결국 인연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제 이곳은 한국과 인도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허황우 기념비를 통해 시작된 작은 나눔은 양국 간의 깊은 관계와 공동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큰 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연은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인연은 서로 돕는 데서 완성된다는 진리처럼 두 나라는 이제 그 뿌리 깊은 인연을 기반으로 서로를 돕고 성장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큰 평화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허황후의 전설이 흐르는 곳, 인도의 햇살 아래 기념비 세워져 자비의 손길로 맺어진 인연, 음악처럼 조화롭게 울려 퍼진다. 고난의 길에서 피어난 인내, 협상의 벽을 넘어선 희망의 꽃,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평화의 씨앗을 뿌리내린다. 문화의 나눔, 서로의 손길, 부처님 가르침의 길을 따라 진정한 행복이 깃든 곳에 사랑과 존중의 노래가 흐른다. 작은 기념의 빛으로 밝혀진 양국의 인연, 깊은 뿌리 내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을 함께 그린다. 모든 인연은 소중히 여길 때 하나의 달이 큰 흐름이 되어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의 길, 이곳에서 다시 피어오른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